지금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 급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미국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갑자기 돈을 더 낼 테니 한국 김밥을 급식에 추가해달라며 학교에 몰려왔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학부모 측의 요구에 학교 측에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몇몇 학부모는 단순히 김밥을 급식에 추가하는 걸로도 모자라 급식 전부를 한국식으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단순히 김밥이 맛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학부모들은 어떤 이유로 이토록 애타게 김밥을 급식에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캐서린입니다. 화창한 가을 아침, 저는 처음으로 딸 올리의 학교 급식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딸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엿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평범한 자원봉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급식실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준비를 마쳤어요. 아이들이 줄지어 음식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올리가 언제 오는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죠. 드디어 올리네 반 아이들이 급식실로 들어왔고 저는 딸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미소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올리 주변의 아이들이 갑자기 징그러 라고 외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자세히 보니 올리의 머리에서 하얀 각질이 어깨로 떨어지고 있었죠. 친구들의 반응에 올리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대로 급식실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뒤를 쫓았지만 올리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올리를 발견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올리의 머리를 빗겨주는데 정말 많은 각질이 떨어졌어요. 빗질을 하다 보니 올리의 두피가 빨갛게 염증이 생긴 것처럼 보였고 올리는 아픔을 참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갑자기 올리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어요. 엄마, 학교 애들이 날 비듬 괴물이라고 불러요. 아무도 내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올리는 이미 몇 주 동안 이런 상황이었지만 저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몰라주었다니요. 학교에 연락해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올리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이 아토피가 전염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 옆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제 딸을 위험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올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 헤매던 그때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희망의 빛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올리를 피부과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면밀한 검사 후 아토피성 피부염 진단을 내렸죠. 하지만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세요라는 뻔한 처방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쓰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식이요법을 고려해보라는 조언만 덧붙였죠. 특정 음식들이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음식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의사의 표정에서 저는 확신이 없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에도 까다로운 편식을 하던 올리에게 더 많은 식단 제한을 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었으니까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올리는 급식 메뉴 중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봐 걱정되어 결국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점을 더 부각시키는 일이 되어버렸죠. 올리는 급식 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음식들이 올리의 상태를 호전시킬지 아니면 악화시킬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온갖 민간요법을 찾아보았지만 어떤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의사의 모호한 답변을 들으며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올리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저희 옆집에 이사온 새 이웃과 마주쳤어요. 한국인 부부였죠. 남자분은 박민수, 여자분은 박지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올리와 비슷한 나이의 딸 미니도 함께였어요. 박지윤 씨가 올리의 피부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혹시 아이가 아토피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경계심이 올라와 네, 그런데요. 짧게 대답한 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여러 학부모들이 올리의 상태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지윤 씨의 따뜻한 표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학부모들과는 달리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며칠 동안 이웃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인사만 나누게 되었어요. 박지윤 씨의 따뜻한 눈빛을 외면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린의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다는 안내문이 왔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 만들어보고 나눠 먹어보기라는 주제였죠. 올리는 처음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애들이 또 날 놀릴 거예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하지만 저는 올리에게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설득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며 올리를 안심시켰죠. 수업 당일 교실에는 여러 나라의 가족들이 자국의 음식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중국 등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저희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준비했는데 옆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니가 자신있게 앞으로 나와 김밥이라는 음식을 소개했어요. 동그랗게 말린 음식으로 안에 여러 채소와 계란이 들어있었죠. 미니는 이렇게 먹으면 야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봤어요. 올리도 김밥에 관심을 보였지만 아토피가 걱정된다며 망설였죠. 엄마, 저 먹어도 될까요? 피부에 안 좋으면 어떡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박지윤 씨에게 재료를 물어봤고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올리에게 계란은 괜찮으니 한 조각만 먹어보자고 했어요. 올리가 김밥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리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며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외쳤어요. 평소에 야채는 입에도 대지 않던 올리가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맛있다고 한 건 처음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올리가 처음으로 야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던 찰나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돌이 교실 안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실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일본인 학생이 김밥을 가리키며 이거 후토마키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죠. 박지윤과 박민수 부부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그 학생은 금세 자기 엄마를 불러왔어요. 사카이 마남이라는 일본인 학부모는 매우 단호한 태도로 사실 김밥은 일본의 후토마키가 원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박지윤 씨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죠. 죄송하지만 그건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김밥은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입니다. 박지윤 씨의 목소리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박지윤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보시다시피 김밥과 후토마키는 겉모양만 비슷할 뿐 본질적으로 다른 음식입니다. 김밥은 참기름으로 밥을 무치고 다양한 나물과 채소를 넣어 영양 균형을 중시합니다. 특히 고추장, 참기름 같은 한국 고유의 양념이 들어가죠. 그 논리적이고 확고한 설명 앞에 일본인 학부모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그저 그렇군요. 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죠. 교실에 모인 다른 학부모들도 박지윤 씨의 지식과 자신감에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학부모 참여 수업이 끝날 무렵 야채를 절대 먹지 않던 올리가 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박지윤 부부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면 식단 같이 의논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음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라고 제안하는 박지윤 씨의 말에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올리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 것 같았거든요. 즉시 저희 집으로 초대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수업이 끝날 때쯤 아이들이 박지윤 부부의 김밥만 싹쓸이해서 먹었어요. 또 만들어주세요. 라며 조르는 아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사카이 마나미 부부가 만든 후토마키는 거의 손대는 사람이 없었죠. 후토마키를 먹어본 주위 반응을 봐서는 비리고 싱겁고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인 부부의 딸이 미니를 째려보며 울며 뛰쳐나가는 모습까지 보았어요. 질투가 폭발한 것 같았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올리가 미니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랜만에 올리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 있었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난 일은 저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죠. 약속대로 박지윤과 박민수 부부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들은 한식 만들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여러 재료들을 가져왔죠. 신선한 채소들, 두부, 콩나물, 그리고 소고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박지윤 씨는 먼저 콩나물 무침부터 시작해서 두부조림, 불고기, 계란장조림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특히 아토피에 좋은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팁도 함께 알려주었죠. 양파와 마늘은 소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된장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아요.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해지거든요 라고 설명하는 박지윤 씨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요리가 완성되고 올리에게 음식을 권했을 때 저는 숨죽이고 지켜봤죠. 올리는 콩나물 무침을 보더니 면 같다며 호기심을 보였고 한 입 먹어본 후에는 맛있어요 라며 더 달라고 했어요. 평소에 야채를 먹지 않던 올리가 콩나물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두부조림도, 불고기도, 심지어 평소에 싫어하던 채소가 들어간 계란찜까지 올리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올리가 처음으로 야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차올랐죠. 식사를 하는 동안 박지윤 씨가 아토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전문적으로 느껴져서 물어봤어요. 지윤 씨는 어떻게 아토피에 대해 이렇게 잘 아세요? 마치 전문가 같아요. 박지윤 씨는 조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저는 피부과 의사였어요. 남편 따라 미국에 왔지만 여기서는 의사 면허를 다시 따야 해서 아직 준비 중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요? 피부과 의사셨다고요? 그럼 올리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지윤 씨는 즉시 올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의 발진을 살폈어요. 물론 공식적인 진단은 아니지만 올리는 전형적인 음식 알레르기 연관 아토피예요. 식이요법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박지윤 씨는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한식 레시피들을 정리해서 저에게 주었어요. 또한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과 대체품들도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쉬워요. 무엇보다 아이의 변화를 보면 보람을 느낄 거예요 라며 격려해주는 박지윤 씨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전문 의사의 조언을 들으니 더욱 믿음이 갔죠. 그 순간만큼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며칠 후 저는 올리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교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죠. 올리가 어딘가 아파 보이는 표정으로 교문 근처에 서 있었고 그 옆에서 미니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울고 있는 올리의 팔에 미니가 보습크림을 발라주고 있었어요. 이거 약 발라줄까? 우리 엄마가 이거 바르면 좋다고 했어. 미니가 말하며 엄마에게 배운 방법으로 부드럽게 보습크림을 발라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모든 아이가 올리를 피할 때 미니만이 올리를 감싸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 작은 우정이 나중에 전체 학교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리에게 미니가 어떤 친구인지 물어봤더니 올리는 미니는 제일 좋은 친구예요. 다른 애들이 저를 놀려도 미니는 항상 저를 도와줘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 딸이 진정한 친구를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박지윤 씨가 알려준 대로 매일 조금씩 한국식 식단을 올리의 식단에 포함시켰어요. 채소김밥, 콩나물국, 두부조림 등을 꾸준히 먹이면서 올리의 피부 상태를 관찰했죠. 그리고 믿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불과 3주 만에 올리의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머리에서 떨어지던 각질이 줄어들었고 빨갛게 부었던 두피도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밤에 피부가 가려워 잠들지 못하고 긁느라 힘들어하던 올리가 이제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도 전보다 훨씬 활기차졌고 친구들도 조금씩 올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미니의 영향으로 몇몇 아이들이 올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이제는 혼자 밥을 먹지 않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올리의 피부 상태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은 몰랐네요. 스테로이드 처방량을 줄여도 괜찮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올리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야 찾게 된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올리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자 다음 학부모 회의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이전에 올리를 기피하던 학부모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 거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솔직하게 사실 김밥 같은 한식 덕분에 아이가 야채도 잘 먹게 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이웃의 도움으로 올리의 식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야채 입에도 안 되던 올리가 요즘 밥도 많이 먹어요.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며 다른 학부모들도 더 자세한 식단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올리를 피하던 그 학부모들이 지금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특히 편식으로 고민하던 한 학부모는 우리도 한식 좀 배워서 집에서 해보고 싶어요 라며 학교와 한국인 부부에게 프로그램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죠. 제 아이도 올리처럼 야채를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라며 간절하게 말하는 그 학부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은 요청에 박지윤과 박민수 부부는 흔쾌히 수락하고 초보자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한식 메뉴 목록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박지윤 씨는 메뉴 선정과 재료 준비에 열정을 쏟았고 박민수 씨도 적극적으로 도왔죠. 이 작은 요청이 우리 학교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학부모 대상 교실을 제공해 특별히 한식 워크숍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식습관 개선과 건강한 급식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드디어 워크숍 당일이 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학부모들이 참가했습니다. 프로그램 당일, 박지윤 씨는 기본 재료인 채소, 두부, 달걀 등 손질하는 법부터 하나씩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이렇게 잘게 썰면 아이들이 덜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양념의 비율이 중요한데 라며 꼼꼼하게 설명하는 박지윤 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참가한 학부모들은 양념이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라며 놀라워했고 다들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해했죠. 우리 아이가 이걸 먹을까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도 먹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이어졌고 박지윤 씨는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했어요. 특히 박지윤 씨가 한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때는 모두가 경청했어요. 한식은 발효 음식이 많아서 장 건강에 특히 좋아요.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특히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좋을 수 있어요. 모든 학부모가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죠. 학부모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며 성취감을 느꼈고 만든 음식을 시식하며 맛에 감탄했어요. 워크숍을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한식의 건강상 이점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아토피나 편식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모든 학부모의 얼굴에는 같은 질문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 아이들 급식에 넣을 수 있을까? 워크숍 이후 여러 가정에서 한식을 시도해본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이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당근을 먹었어요. 김밥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맛있다고 했어요. 라며 기뻐했고 다른 학부모도 두부조림을 매일 해달라고 조르네요 라고 말했죠. 이런 긍정적인 경험담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좀 더 내더라도 한식 메뉴 하나는 꼭 넣어달라고 학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부모들만의 의견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가 동의했어요. 학교 급식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학부모들의 열의와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학교 급식의 한식 메뉴 중 김밥과 비빔밥이 고정적으로 추가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의 급식 참여율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특히 잔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죠. 김밥날, 비빔밥날은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날이 되었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급식 시간에 더 조용하고 질서 있게 식사한다며 만족해했어요. 이후 저희 학교는 잔반 없는 학교,
야채 잘 먹는 학교로 유명해졌어요. 영양사 선생님은 급식에 한식이 들어간 후로 영양 섭취 밸런스가 좋아졌다며 기뻐했고, 학교 간호사는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증상으로 오는 아이들이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학교의 사례가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올리의 피부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리니와 올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지금은 꽤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매일 학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답니다. 박지윤 씨 부부와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가까워졌죠. 저는 이제 한식 요리에도 꽤 자신이 생겼어요. 특히 올리의 아토피를 크게 개선시킨 채소김밥은 이제 저희 가족의 주식이 되었죠. 박지윤 씨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는 종종 생각해요. 한국 음식이 저희 가족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법이죠. 올리의 아토피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문화와 진정한 친구를 얻었고, 그것은 어떤 치료제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아이들이 먹기에 부담 없는 한국식 반찬이 또 있을까요? 요즘 올리가 또 다른 반찬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으로 해줄지 고민이 돼서 여쭤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